스프레이 캔이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희미하게 옵직거리는 소리를 냈다. 남방 대도시 A의 후미진 골목, 철거를 앞둔 낡은 건물의 회색 벽 위로 웨이밍의 손이 빠르게 움직였다. 가로등 불빛 하나 제대로 닿지 않는 어둠 속에서 그는 숨죽인 채 자신만의 세상을 펼쳐내고 있었다. 낮에는 고층 빌딩 건설 현장에서 땀 흘리는 노동자였지만 밤이 되면 그는 이름 없는 거리의 화가였다. 그의 손끝에서 태어나는 그림들은 화려한 도시의 이면에 가려진 고통과 소외, 부조리한 현실을 날카롭게 후벼팠다. 깨진 새장 밖으로 날아오르는 새, 철거되는 집 앞에서 눈물 흘리는 아이, 감시 카메라의 눈동자를 닮은 기계 부품들. 그의 그림은 때로는 하룻밤 사이에 흰 페인트로 덧칠해졌지만 웨이밍은 멈추지 않았다. 마치 그것만이 세상에 대한 그의 유일한 발언이자 숨쉴 구멍인 것처럼. 웨이밍, 아직도 안 끝났어? 어둠 속에서 익숙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같은 공사장에서 일하는 오랜 친구 리슈잉이었다. 그녀는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웨이밍의 마른 등을 바라보았다. 거의 다 됐어. 웨이밍은 그림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짧게 대답했다. 그의 구릿빛 얼굴에는 고집스러운 표정이 서려 있었다. 짧게 깎은 머리카락 사이로 송골송골 땀방울이 맺혔다. 요즘 단속 심한 거 몰라? 중요한 행사 앞두고 순찰 더 빡세졌다고. 이러다 큰일 나. 리슈잉의 목소리에는 불안감이 가득했다. 그녀는 웨이밍의 재능을 누구보다 아꼈지만 그의 무모함이 늘 걱정이었다. 가난한 농촌 출신인 그들에게 이 대도시에서의 삶은 하루하루가 살얼음판이었다. 알아. 하지만 이걸 그려야 했어. 웨이밍은 마지막으로 그림 전체를 훑어보며 말했다. 그의 눈빛은 밤하늘의 별처럼 깊고 고요했다. 그림 속 거대한 기계팔 아래 힘없이 짓눌린 작은 꽃 한 송이가 처연하게 빛나고 있었다. 그때 멀리서 희미하게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는 듯했다. 두 사람은 동시에 긴장했다. 웨이밍은 재빨리 스프레이 캔을 가방에 쑤셔넣고 리슈잉의 손을 잡았다. 가자!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빠르게 사라졌다. 그들이 떠난 자리, 낡은 벽 위에 남겨진 그림만이 희미한 달빛 아래 침묵으로 외치고 있었다. 아직 온기가 채 가시지 않은 그림 위로 차가운 밤이슬이 내려앉았다. 도시의 화려한 불빛은 그들의 그림자를 삼켜버렸고 아무도 그들의 존재를 알아채지 못했다. 마치 처음부터 그곳에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다음 날 아침 도시는 거대한 소란에 휩싸였다. 도시 중심부에 새로 세워진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거대한 조형물이 밤사이 심하게 훼손된 채 발견된 것이다. 황금색으로 빛나던 조형물의 표면에는 붉은색 페인트로 커다란 X자가 그어져 있었고 그 아래에는 거짓된 영광이라는 도발적인 문구가 휘갈겨져 있었다. 곧 다가올 국제박람회를 앞두고 도시의 이미지를 최고로 끌어올리려던 시당국은 발칵 뒤집혔다. 사건은 즉시 시 공항국의 엘리트 간부 가오젠 커젠에게 배당되었다. 가오젠은 30대 후반의 나이에 이미 고속 승진을 거듭한 인물이었다. 유력한 공산당 간부 집안 출신이라는 배경에 더해 그는 뛰어난 정치적 감각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상부의 신임을 얻고 있었다. 항상 깔끔하게 다려진 제복 차림에 위압적인 체격, 하얗고 깨끗한 피부는 거리의 먼지와 땀에 절어 사는 웨이밍 같은 하층민들과 극명한 대조를 이루었다. 그는 조화로운 사회 건설이라는 명분 아래 사회 질서를 해치는 어떠한 불협화음도 용납하지 않았다. 특히 도시 미관을 해치고 당국의 권위에 도전하는 듯한 불법 거리 예술가들은 그에게 있어 제거해야 할 오점과도 같다. CCTV 확인했나? 가오제는 차가운 목소리로 부하에게 물었다. 그의 날카로운 눈매가 훼손된 조형물을 훑었다. 확인했습니다, 국장님. 하지만 야간인데다 각도가 좋지 않아 범인의 인상착의는 흐릿하게 찍혔습니다. 키나 체형 정도만 어렴풋이. 부하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보고했다. 가오젠의 미간이 살짝 찌푸려졌다. 상부에선 당장 내일까지 범인을 잡아들여 사회 안정을 과시하란 압력이 내려온 상태였다. 시간이 없었다. 그의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갔다. 붉은 페인트, 반항적인 문구, 이런 짓을 할 만한 놈은 그의 뇌리에 한 인물이 떠올랐다. 평소 당국의 골칫거리였던 거리의 화가 웨이밍. 그의 그림 스타일과 이번 사건의 방식이 어딘가 유사하다는 생각이 스쳤다. 물론 명확한 증거는 없었다.
하지만 가오젠에게 중요한 것은 진짜 범인이 아니라 범인으로 만들 수 있는 가장 그럴듯한 용의자였다. 웨이밍은 완벽한 희생양이었다. 사회적 지위도 없고 변변한 연줄도 없는 이주 노동자. 그의 과거 불법 벽화 활동은 그를 용의자로 몰아가기에 충분한 전과였다. 웨이밍이라는 자, 소재 파악해서 당장 연행해. 가오젠은 단호하게 명령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망설임도 없었다. 그의 눈빛은 이미 웨이밍을 범인으로 단정하고 있었다. 부하 직원은 잠시 머뭇거렸지만 감히 이 일을 제기하지 못했다. 가오젠의 결정은 곧 법이었다. 도시의 질서라는 이름 아래 한 개인의 운명이 거대한 톱니바퀴에 끼워 맞춰지기 시작했다. 먼지 자욱한 건설 현장, 웨이밍은 동료들과 함께 점심으로 나온 딱딱한 빵을 씻고 있었다. 그때 요란한 경보음과 함께 검은색 공안 차량 2대가 현장으로 돌진해 들어왔다. 차에서 내린 제복 차림의 공안들은 곧장 웨이밍에게 다가왔다. 웨이밍, 당신을 기물 파손 및 사회 질서 교란 혐의로 연행합니다. 차가운 목소리와 함께 수갑이 그의 손목에 채워졌다. 웨이밍은 영문을 몰라 어리둥절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제가 뭘 잘못했는데요? 가서 얘기하지. 가오젠이 직접 나타나 그의 앞을 가로막았다. 가오젠의 차갑고 오만한 시선이 웨이밍의 남루한 작업복 위를 훑었다. 경멸감이 노골적으로 드러나는 눈빛이었다. 웨이밍은 본능적으로 위축되었지만 동시에 부당함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전 아무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웨이밍은 목소리를 높였다. 주변의 동료 노동자들이 웅성거리며 그를 바라보았다. 불안과 동정, 그리고 약간의 호기심이 뒤섞인 시선들이었다. 내 놈이 그린 그림들, 우리가 모를 줄 알았나? 가오젠은 비웃듯 말했다. 그 더러운 그림들로 도시를 더럽히더니 이제는 감히 국가 상징물에까지 손을 대? 전 아닙니다. 어젯밤에는. 웨이밍은 자신의 알리바이를 말하려 했지만 가오젠은 그의 말을 들을 생각이 없었다. 그는 웨이밍을 거칠게 밀치며 차에 태웠다. 웨이밍의 친구 리슈잉이 뒤늦게 달려와 절규했지만 공안 차량은 먼지를 일으키며 현장을 빠져나갔다. 차창 밖으로 리슈잉의 절망적인 얼굴과 동료들의 무력한 시선이 빠르게 멀어져 갔다. 웨이밍의 심장은 차갑게 가라앉았다. 이제껏 느껴보지 못한 깊은 절망과 공포가 그를 덮쳐왔다. 취조실은 차갑고 적막했다. 밝은 형광등 불빛 아래 웨이밍은 딱딱한 의자에 앉아 있었다. 맞은편에는 가오젠이 다리를 꼬고 앉아 그를 노려보고 있었다. 순순히 자백하는 게 좋을 거다, 웨이밍. 내가 한 짓이라는 증거는 이미 충분해. 가오젠은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탁 소리 나게 내려놓으며 말했다. 하지만 그 서류에는 웨이밍의 과거 벽화 사진들과 이번 사건 현장 사진 몇 장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전 정말 아닙니다. 어젯밤에는 쭉 리슈잉과 함께 있었습니다. 웨이밍은 떨리는 목소리로 항변했다. 리슈잉? 내 그 가난뱅이 친구 말이냐? 가오젠은 코웃음을 쳤다. 그런 하찮은 증언 따위 누가 믿어줄 것 같나? 내 놈 같은 사회의 쓰레기들은 서로 감싸주기 마련이지. 그의 말은 비수처럼 웨이밍의 가슴에 꽂혔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힘이 없다는 이유로 자신의 말은 증거조차 되지 못하는 현실이 뼈아팠다. 가오젠은 집요하게 웨이밍을 몰아붙였다. 회의와 협박이 번갈아 이어졌다. 자백하면 형량을 줄여주겠다는 달콤한 말 뒤에는 그의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까지 피해가 갈 수 있다는 은근한 협박이 숨어 있었다. 웨이밍은 필사적으로 버텼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그의 정신은 피폐해져 갔다. 거대한 권력 앞에서 개인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가 그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았다. 리슈잉은 웨이밍이 연행된 후 백방으로 뛰어다녔다. 공안국을 찾아가 항의했지만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고 웨이밍의 알리바이를 증명해줄 동료들을 찾아갔지만 그들은 공안의 보복이 두려워 선뜻 나서지 못했다. 리슈잉은 답답한 마음에 발만 동동 굴렀다. 그녀는 웨이밍의 오랜 친구로서 그의 강직한 성품을 누구보다 잘 알았다. 그가 그런 대담하고 어리석은 짓을 저지를 리 없었다. 뭔가 잘못됐어. 이건 분명 함정이야. 리슈잉은 직감했다. 하지만 힘없는 그녀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지 않았다. 그녀는 마지막 희망으로 국선 변호사를 찾아갔다. 하지만 변호사는 귀찮다는 듯 서류만 뒤적이며 형식적인 말만 되풀이했다. 증거가 명확하지 않으니 일단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게 최선입니다.
그의 눈빛에서는 어떤 의욕도 찾아볼 수 없었다. 리슈잉은 절망감에 휩싸였다. 한편 웨이밍은 며칠간의 구금 끝에 증거 불충분으로 일단 풀려났다. 하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자유가 아니었다. 가오제는 그를 풀어주는 대신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하기 시작했다. 사복 경찰들이 그림자처럼 그를 따라다녔고 공사장에서는 관리자가 트집을 잡아 그를 해고했다. 웨이밍은 하루아침에 일자리와 거처를 잃을 위기에 처했다. 절망이 그의 목을 조여왔다. 웨이밍, 정신 차려! 이대로 무너질 순 없어. 리슈잉은 웨이밍의 초점 없는 눈을 보며 그의 어깨를 흔들었다. 네가 안 했다는 거 내가 알아. 우리가 직접 증명해야 해. 리슈잉의 간절한 목소리에 웨이밍의 눈빛이 희미하게 흔들렸다. 그는 고개를 들어 리슈잉을 바라보았다. 그래, 이대로 끝낼 수는 없었다.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을 위해서라도, 그리고 짓밟힌 자신의 존엄성을 위해서라도 싸워야 했다. 그는 주먹을 불끈 쥐었다. 어떻게? 웨이밍이 힘겹게 물었다. 우리가 직접 증거를 찾는 거야. 그날 밤 뭔가 이상한 점은 없었어.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웨이밍은 필사적으로 기억을 더듬었다. 취조실에서의 압박감과 공포 속에서 잊고 있었던 기억의 파편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의 낡은 스케치북을 펼쳤다. 평소 그는 주변의 풍경이나 인물들을 습관처럼 스케치하곤 했다. 사건 당일 밤 벽화를 그리러 가기 전 잠시 들렀던 공원 근처에서 그는 무심코 주변 풍경을 그렸었다. 스케치북 한 구석에는 그날 밤 공원 벤치에 앉아있던 한 남자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그려져 있었다. 남자는 특이한 로고가 새겨진 모자를 쓰고 있었고 옆에는 흔치 않은 디자인의 오토바이가 세워져 있었다. 이 남자, 혹시? 웨이밍의 눈빛이 빛났다. 단순한 스케치라고 생각했는데 어쩌면 이것이 사건의 실마리가 될 수도 있었다. 그는 그림 속 남자의 모자 로고와 오토바이 모델을 확대해서 보기 시작했다. 희미하지만 분명한 단서였다. 그리고 내 작업도구. 경찰이 증거랍시고 가져간 스프레이캔 말이야. 내가 쓰는 건 특정 회사 제품인데 미세하게 노즐 모양이 달라. 사건 현장에서 발견된 페인트 자국과 비교하면 알 수 있을 거야. 웨이밍은 자신의 기억력과 관찰력을 총동원했다. 예술가로서의 예민한 감각이 잠자고 있던 투지를 깨우고 있었다. 웨이밍과 리슈잉은 희망의 불씨를 발견했지만 현실의 벽은 여전히 높았다. 그들이 가진 단서는 너무나 미약했고 그것을 증명할 방법도 막막했다. 경찰은 이미 웨이밍을 범인으로 낙인 찍고 수사를 종결하려 하고 있었다. 이대로는 안 돼. 사람들에게 알려야 해. 웨이밍은 결심했다. 그가 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는 바로 그의 그림이었다. 그는 밤을 틈타 다시 붓 대신 스프레이 캔을 들었다. 이번에는 도망치듯 그리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자신의 결백을 외치고 진실을 향한 갈망을 담아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새로운 벽화는 이전보다 더 대담하고 직설적이었다. 훼손된 조형물 옆에 그려진 눈물을 흘리며 쇠사슬에 묶인 자신의 모습. 그리고 그 뒤편으로 보이는 특이한 모자를 쓴 남자의 흐릿한 실루엣과 오토바이 바퀴 자국. 그림 하단에는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는 짧지만 강렬한 메시지가 적혀 있었다. 이 벽화는 삽시간에 인터넷을 통해 퍼져나갔다. 누군가 몰래 찍어 올린 사진 한 장이 뜨거운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웨이밍의 사연에 공감하는 사람들과 그의 행동을 비난하는 사람들 사이에 격렬한 토론이 벌어졌다. 웨이밍의 이름은 익명의 거리 예술가에서 사회적 이슈의 중심인물로 떠올랐다. 이 소식은 당연히 가오젠의 귀에도 들어갔다. 그는 분노로 얼굴이 벌개졌다. 감히 일개 노동자 따위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여론을 선동하려 하다니. 그는 즉시 부하들을 보내 웨이밍의 벽화를 강제로 철거하도록 지시했다. 그리고 웨이밍에 대한 압박 수위를 더욱 높였다. 리슈잉,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다. 계속 웨이밍을 감싸고 돌면 내 공사장 일자리도 장담 못해. 가오제는 리슈잉을 따로 불러 협박했다. 그의 눈빛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리슈잉은 두려움에 몸을 떨었지만 물러서지 않았다. 웨이밍은 죄가 없어요. 국장님이야말로 진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용기를 내어 외쳤다. 가오제는 어이없다는 듯 헛웃음을 터뜨렸다. 진실? 이 사회에서 진실 따위는 힘있는 자가 만드는 것이다. 그는 싸늘하게 말하고는 돌아서 버렸다.
리슈잉은 그의 뒷모습을 보며 주먹을 꽉 쥐었다. 거대한 벽 앞에서 그녀는 무력감을 느꼈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다. 한편 웨이밍의 벽화와 사연은 예상치 못한 파장을 일으키고 있었다. 웨이밍의 그림에 감명받은 한 젊은 인권 변호사가 그에게 연락해왔다. 그는 무료로 변론을 맡아주겠다고 제안했다. 또한 익명의 네티즌으로부터 사건 당일 밤 조형물 근처에서 찍힌 다른 각도의 CCTV 영상이 담긴 USB가 비밀리에 전달되었다. 영상은 여전히 흐릿했지만 범인으로 추정되는 인물이 웨이밍과는 다른 체형이며 특이한 모자를 쓰고 오토바이를 타고 사라지는 모습이 희미하게 포착되어 있었다. 이거야. 웨이밍과 리슈잉은 USB 영상을 보고 환호성을 질렀다. 드디어 결정적인 증거를 손에 넣은 것이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 가오젠이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어떤 방해 공작을 펼칠지 알 수 없었다. 그들은 더욱 신중하게 움직여야 했다. 가오젠은 웨이밍에게 유리한 증거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되었다. 그의 얼굴은 차갑게 굳었다. 이대로 가다간 자신의 경력에 큰 오점이 남을 뿐 아니라 사건을 무리하게 처리했다는 비난을 피할 수 없게 될 터였다. 그는 초조해졌다. 어떻게든 웨이밍을 워담해야 했다. 그는 웨이밍의 과거를 더욱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웨이밍이 과거 고향에서 사소한 폭력 시비에 휘말렸던 일을 찾아내 부풀리고 그의 그림들을 반사회적이고 폭력적인 성향의 증거로 왜곡하여 언론에 흘렸다. 웨이밍은 순식간에 불순한 의도를 가진 사회 부적응자로 매도되었다. 인터넷 여론은 다시 한번 들끓었고 웨이밍을 지지하던 목소리마저 흔들리기 시작했다. 이럴 수가. 웨이밍은 자신에 대한 악의적인 기사들을 보며 망연자실했다. 진실은 힘과 권력 앞에서 너무나 쉽게 왜곡되고 짓밟힐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았다. 그는 깊은 무력감에 빠져들었다. 웨이밍, 저들의 술수에 넘어가지 마. 이건 네가 흔들리길 바라는 거야. 리슈잉이 그의 옆에서 단호하게 말했다. 인권 변호사 역시 포기하지 않고 새로운 증거들을 바탕으로 법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었다. 웨이밍은 리슈잉과 변호사의 격려에 힘입어 다시 마음을 다잡았다. 그는 가오젠의 비열한 방식에 똑같이 대응할 수는 없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진실과 예술로 맞서는 것뿐이었다. 그는 새로운 계획을 세웠다. 그는 익명의 제보자가 보내준 CCTV 영상과 자신의 스케치를 토대로 진범의 인상착의를 더욱 구체화했다. 특이한 모자 로고는 한 소규모 오토바이 동호회의 것이었고 오토바이 모델 역시 흔치 않은 기종이었다. 웨이밍은 리슈잉과 함께 밤낮으로 인터넷을 뒤지고 수소문한 끝에 마침내 진범으로 의심되는 인물의 윤곽을 잡는 데 성공했다. 그는 사회에 대한 불만으로 가득 찬 젊은 무직자였고 과거 가오젠의 강압적인 단속으로 인해 생계수단을 잃고 앙심을 품고 있었다. 그는 가오젠에게 복수하고 사회에 대한 불만을 표출하기 위해 이번 사건을 저질렀던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떻게 이 진실을 세상에 알리느냐였다. 변호사를 통해 법적으로 해결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가오젠이 어떤 식으로 방해할지 몰랐다. 웨이밍은 더 확실하고 극적인 방법을 선택하기로 했다. 바로 그의 예술을 이용하는 것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보이는 주말 저녁, 철거 직전의 낡은 예술가 공동 작업구역의 가장 큰 벽면에 마지막 그림을 그리기로 결심했다. 그리고 리슈잉에게 그 과정을 몰래 라이브 스트리밍으로 중계해달라고 부탁했다. 이것은 위험한 도박이었다. 성공하면 진실을 알리고 가오젠의 만행을 폭로할 수 있지만 실패하면 그는 영원히 사회에서 매장될 수도 있었다. 정말 괜찮겠어? 리슈잉은 불안한 눈빛으로 물었다. 웨이밍은 결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이 방법밖에 없어. 진실을 위해, 그리고 나처럼 억울하게 고통받는 사람들을 위해. 그의 눈빛은 더 이상 두려움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 안에는 오직 진실을 향한 뜨거운 열망만이 타오르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2005 Total Characters 젠잼 옌 29 주말 저녁, 철거를 앞둔 낡은 예술가 구역은 스산한 분위기 속에서도 묘한 활기를 띠고 있었다. 어디선가 소문을 듣고 찾아온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다. 웨이밍이 마지막 그림을 그린다는 소식은 이미 아름아름 퍼져나간 상태였다. 사람들의 얼굴에는 호기심과 기대, 그리고 불안감이 뒤섞여 있었다. 웨이밍은 약속된 시간에 나타났다.
그의 손에는 스프레이 캔 대신 검은색 페인트 통과 붓이 들려 있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거대한 벽 앞에 섰다. 벽은 오랫동안 방치되어 얼룩지고 금이가 있었지만 웨이밍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큰 캔버스였다. 그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붓에 검은 페인트를 듬뿍 묻혔다. 리슈잉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를 벽면을 향해 고정했다.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지만 눈빛은 단호했다. 라이브 스트리밍이 시작되자 순식간에 수천 명의 사람들이 접속하기 시작했다. 채팅창에는 응원과 비난의 글들이 쉴 새 없이 올라왔다. 웨이밍의 붓이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의 손놀림은 빠르고 거침없었다. 검은 페인트는 벽 위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했다. 처음에는 무엇을 그리는지 알 수 없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형상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그것은 거대한 얼굴이었다. 반쪽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고통받는 자신의 얼굴이었고 다른 반쪽은 차갑고 오만한 표정의 가오젠의 얼굴이었다. 두 얼굴 사이에는 훼손된 조형물의 이미지가 그려졌고 그 아래에는 수갑을 찬 손과 부러진 붓이 놓여 있었다. 그림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다. 가오젠의 얼굴 뒤편으로는 교묘하게 숨겨진 돈다발과 권력의 상징들이 그려졌고 웨이밍의 얼굴 옆에는 작은 글씨로 진범의 인상착의와 그가 타고 다니던 오토바이의 모습, 그리고 사건의 진실을 암시하는 단서들이 빼곡하게 적혀 내려갔다. 그것은 단순한 그림이 아니었다. 웨이밍의 절규이자 고발이었고 진실을 향한 마지막 외침이었다. 현장에 모인 사람들은 숨죽인 채 웨이밍의 그림을 지켜보았다. 라이브 스트리밍 시청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났다. 채팅창은 경악과 분노, 그리고 웨이밍을 향한 응원의 메시지로 도배되었다. 웨이밍의 예술은 그 어떤 웅변보다도 강력하게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었다. 바로 그때 요란한 사이렌 소리와 함께 공안 차량들이 현장을 둘러쌌다. 차에서 내린 공안들은 곤봉을 휘두르며 사람들을 해산시키려 했다. 가오젠이 잔뜩 격앙된 얼굴로 차에서 내려 웨이밍에게 다가왔다. 이 미친놈! 여기서 뭘 하는 거냐? 당장 체포해! 가오젠이 고함을 질렀다. 공안들이 웨이밍에게 달려들었다. 웨이밍은 그림에서 손을 떼지 않았다. 그는 마지막으로 그림의 가장 중요한 부분, 가오젠의 눈동자 속에 비친 진실의 증거, 익명의 제보자가 보낸 CCTV 영상 캡처 이미지를 그려놓고 있었다. 공안들이 웨이밍의 팔을 붙잡아 끌어내리려는 순간이었다. 갑자기 군중 속에서 한 남자가 뛰쳐나왔다. 그는 자신이 바로 조형물을 훼손한 진범이라고 외치며 가오젠의 강압적인 수사와 비리를 폭로하기 시작했다. 그의 손에는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영상이 담긴 USB가 들려 있었다. 동시에 현장에 있던 또 다른 사람이 가오젠이 부하에게 증거인멸을 지시하는 내용이 담긴 녹취 파일을 크게 틀었다. 그 목소리는 가오젠의 것이 분명했다. 모든 것이 순식간에 일어났다. 현장은 아수라장이 되었다. 진범의 자백과 가오젠의 비리를 담은 녹취 파일은 리슈잉의 라이브 스트리밍을 통해 전국으로 생중계되고 있었다. 가오젠의 얼굴은 하얗게 질렸다. 그는 당황하여 어쩔 줄 몰라 허둥댔다. 그의 위압적이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저건 모함이야. 전부 거짓말이다. 가오젠은 필사적으로 외쳤지만 이미 상황은 돌이킬 수 없었다. 현장에 있던 사람들은 분노에 차 가오젠에게 야유를 퍼부었고 일부는 그에게 달려들려 했다. 공안들은 웨이밍을 체포하려던 것도 있고 가오젠을 보호하며 현장을 통제하기에 급급했다. 결국 현장에 출동했던 상급 공안 간부의 지시로 가오젠은 직위 해제되고 조사를 받기 위해 연행되었다. 진범 역시 현장에서 체포되었다. 웨이밍은 풀려났지만 그의 몸은 탈진 상태였다. 그는 벽에 기대어 숨을 헐떡였다. 그가 완성한 거대한 벽화는 모든 소란이 끝난 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밤하늘 아래 묵묵히 진실을 증언하고 있었다. 리슈잉은 울면서 웨이밍에게 달려와 그를 부축했다. 웨이밍 해냈어. 우리가 해낸 거야. 웨이밍은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의 마음은 복잡했다. 가오젠은 연행되었지만 그를 비호하던 더 큰 권력은 여전히 건재할 터였다. 과연 진정한 정의가 실현될 수 있을까? 그는 확신할 수 없었다. 사건 이후 웨이밍의 이야기는 전국적인 화제가 되었다. 언론은 앞다투어 그의 사연과 예술 세계를 조명했고 그의 벽화는 철거되지 않고 보존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고 그의 예술에 찬사를 보냈다.
그는 더 이상 이름 없는 거리의 화가가 아니었다. 가우제는 결국 직권남용과 증거인멸 등의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그의 강력한 배경 덕분인지 예상보다 가벼운 처벌, 좌천불명의 퇴직을 받는 선에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그를 비호하던 세력에 대한 조사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씁쓸한 현실이었다. 웨이밍은 누명을 벗었지만 그의 삶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가난한 예술가였고 도시의 변두리에서 작은 방을 얻어 살았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이전과 달랐다. 더 이상 세상에 대한 분노와 절망만이 가득하지 않았다. 그의 눈에는 세상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자신의 자리에서 진실을 외치고 예술을 통해 사람들과 소통하려는 조용하고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다. 그는 다시 거리로 나섰다. 이제는 밤에 몰래 그리지 않았다. 낮 시간에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그림을 그렸다. 여전히 그의 그림은 사회의 어두운 단면을 비추었지만 이전과는 다른 따뜻함과 희망의 메시지가 담겨 있었다. 그의 그림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어떤 이는 조용히 그림을 감상했고 어떤 이는 그에게 말을 걸어 응원을 보냈다. 어느 날 오후 웨이밍이 허름한 담벼락에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였다. 작은 여자아이가 다가와 수줍게 그에게 작은 들꽃 한 송이를 내밀었다. 아이의 맑은 눈망울에는 어떤 편견도 담겨 있지 않았다. 웨이밍은 잠시 붓을 놓고 아이를 향해 돌아섰다. 그의 얼굴에 아주 오랜만에 희미하지만 따뜻한 미소가 피어올랐다. 세상은 쉽게 변하지 않을지 모른다. 거대한 불의는 여전히 곳곳에 존재할 것이다. 하지만 그가 뿌린 작은 씨앗은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조금씩 싹을 틔우고 있었다. 그의 예술은 계속될 것이고 진실을 향한 그의 외침은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그가 살아가는 이유이자 그의 희망이었다. 웨이밍의 사건은 단순한 해프닝으로 끝나지 않았다. 그의 용기 있는 행동과 예술을 통한 저항은 특히 젊은 세대에게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인터넷 포럼과 소셜미디어에선 그의 그림에 대한 해석과 토론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몇몇 독립 갤러리에서는 그의 작품 전시회를 열고 싶다는 제안을 해왔다. 웨이밍은 정중히 사양했다. 그의 캔버스는 여전히 거리였고 그의 관객은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이었다. 그는 유명세를 얻는 것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리슈잉은 여전히 웨이밍의 곁을 지켰다. 그녀는 웨이밍의 매니저를 자처하며 그의 활동을 도왔고 때로는 그의 그림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을 전해주며 격려했다. 그녀 역시 웨이밍의 사건을 겪으며 사회 문제에 더 깊은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작은 시민단체에 가입하여 활동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웨이밍에게 든든한 친구이자 동지였다. 가우제는 공식 석상에서 사라졌지만 그의 영향력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었다. 그는 여전히 바쿠에서 움직이며 자신에게 불리한 정보들을 통제하려 했고 웨이밍의 활동을 감시하는 눈길도 여전히 존재했다. 웨이밍은 그것을 느꼈지만 두려워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그에게 더 큰 책임감을 느끼게 했다. 그는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그의 그림을 통해 용기를 얻고 변화를 꿈꾸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그는 그림의 주제를 더욱 확장해 나갔다. 단순히 사회 비판을 넘어 환경 문제, 노동자 인권, 소수민족 차별 등 다양한 이슈들을 다루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때로는 날카로운 풍자였고 때로는 따뜻한 위로였으며 때로는 미래에 대한 희망의 메시지였다. 그의 벽화가 그려진 곳은 단순한 거리가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소통하고 공감하는 작은 광장이 되었다. 어느 비 오는 날 웨이밍은 철거된 예술가 구역의 폐허 위에 서 있었다. 그가 마지막 그림을 그렸던 거대한 벽은 이제 형체도 없이 사라졌지만 그의 기억 속에는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빗물은 폐허 위를 흘러내리며 먼지를 씻어냈고 그 자리에는 이름 모를 작은 풀들이 돋아나고 있었다. 웨이밍은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중얼거렸다. 모든 것은 사라지지만 또 다른 무언가가 시작되지. 그의 예술은 파괴될 수 있지만 그 안에 담긴 정신과 메시지는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이었다. 그는 붓을 다시 들었다. 빛 속에서, 폐허 위에서 그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피어나는 희망에 대한 이야기였다. 그의 그림은 빗물에 번져갔지만 그 모습마저도 하나의 예술처럼 보였다. 그의 등 뒤로 멀리서 그를 지켜보는 몇몇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들은 웨이밍의 그림을 통해 자신들의 이야기를 발견하고 작은 위안과 용기를 얻고 있었다. 웨이밍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지만 그는 더 이상 외롭지 않았다. 그의 예술은 세상을 향한 그의 끊임없는 대화였고 그 대화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Current part characters. 인펠기크스닉 total characters. 첸치필 사반닷 삼시일. 시간이 흘러 웨이밍은 도시의 상징적인 존재가 되었다. 그의 그림은 더 이상 불법적인 낙서가 아니라 도시의 또 다른 목소리로 인정받기 시작했다. 물론 여전히 그를 불편하게 여기는 시선과 보이지 않는 압력은 존재했지만 예전처럼 노골적인 탄압은 어려워졌다. 그의 이야기는 국내외 언론을 통해 알려졌고 몇몇 인권단체에서는 그에게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하지만 웨이밍은 여전히 겸손했고 거리의 예술가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다. 그는 상금이나 지원금을 받으면 자신보다 더 어려운 처지의 이웃이나 동료 예술가들을 돕는 데 사용했다. 그의 작업실은 여전히 도시 변두리의 허름한 공간이었지만 그곳은 이제 희망을 찾는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사랑방이 되었다. 그의 가장 큰 변화는 내면에서 일어났다. 과거에는 세상에 대한 분노와 냉소가 그의 창작의 주된 동력이었다면 이제는 연민과 이해 그리고 희망이 그 자리를 채우기 시작했다. 그는 자신을 억압했던 시스템 자체를 증오하기보다는 그 시스템 속에서 고통받는 개인들에게 더 깊은 공감을 느꼈다. 그의 그림은 더욱 깊어졌고 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렸다. 가오젠의 소식은 간간히 들려왔다. 그는 지방의 한직으로 밀려났지만 여전히 재기를 노리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다. 웨이밍은 더 이상 그에게 개인적인 원한을 품지 않았다. 가오젠 역시 어쩌면 거대한 시스템의 또 다른 희생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권력에 대한 탐욕과 왜곡된 신념이 한 인간을 어떻게 망가뜨릴 수 있는지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례였다. 리슈잉은 시민단체 활동가로서 꾸준히 목소리를 내고 있었다. 그녀는 웨이밍의 가장 든든한 지원군이자 비평가였고 두 사람은 서로에게 영감을 주며 함께 성장해 나갔다. 그들의 우정은 단순한 동료애를 넘어 같은 이상을 향해 나아가는 동지애로 더욱 깊어졌다. 어느덧 웨이밍이 처음 그렸던 진실은 침몰하지 않는다 벽화가 있던 자리에 작은 기념공원이 조성되었다. 시 당국이 마지못해 여론에 떠밀려 만든 것이었지만 그곳은 사람들에게 웨이밍의 투쟁과 용기를 기억하는 상징적인 공간이 되었다. 공원 한쪽 벽면에는 웨이밍의 대표작들을 타일로 재현한 작품이 설치되었다. 웨이밍은 가끔 그 공원을 찾아 벤치에 앉아 사람들을 바라보곤 했다. 아이들이 뛰어놀고 연인들이 속삭이고 노인들이 담소를 나누는 평범한 풍경 속에서 그는 잔잔한 행복을 느꼈다. 그가 꿈꿨던 세상은 아직 멀리 있었지만 적어도 이곳에는 작은 평화와 자유가 존재했다. 그의 시선은 벽면의 타일 그림에 머물렀다. 그가 그렸던 억울한 얼굴, 부러진 붓, 쇠사슬, 그리고 그 모든 고통 속에서도 희미하게 빛나던 희망의 불씨. 그는 조용히 일어서서 다시 그의 작업실로 향했다. 아직 그려야 할 그림들이 많았다. 세상에 전해야 할 이야기들이 남아 있었다. 그의 발걸음은 가볍고 단단했다. 그는 더 이상 어둠 속에서 숨어 그리지 않았다. 그의 예술은 이제 햇살 아래 당당하게 피어나고 있었다. 웨이밍의 활동은 단순히 그림을 그리는 것을 넘어 확장되었다. 그는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억울하게 공권력의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돕는 작은 모임을 만들었다. 인권 변호사와 리슈잉 그리고 뜻을 같이 하는 몇몇 사람들과 함께 법률 상담을 제공하고 사회적 지지를 호소하는 캠페인을 벌였다. 그의 작업실은 예술 공간이자 동시에 상처받은 영혼들이 모여 서로를 위로하고 용기를 북돋는 치유의 공간이 되었다. 그의 활동은 당연히 감시의 눈길을 피할 수 없었다. 때로는 익명의 협박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고 그의 주변을 맴도는 수상한 차량들도 있었다. 하지만 웨이밍은 위축되지 않았다. 오히려 그는 이러한 방해가 자신의 활동이 의미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했다. 그는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움직였고 자신을 지지하는 사람들과의 연대를 더욱 강화했다. 그러던 중 웨이밍에게 뜻밖의 제안이 들어왔다. 시정부에서 도시 재생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낙후된 지역의 환경 개선을 위한 대형 벽화 제작을 의뢰해 온 것이다. 처음에는 의심했다.
과거 자신을 탄압했던 시정부가 이제 와서 손을 내미는 저애가 무엇일까? 혹시 자신을 체제 수능적인 예술가로 길들이려는 의도는 아닐까? 그는 며칠을 고민했다. 리슈인과 변호사 그리고 동료들과 상의했다. 의견은 분분했다. 어떤 이는 정부와의 협력은 위험하다고 경고했고 어떤 이는 이를 기회로 삼아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조언했다. 결국 웨이밍은 제안을 수락하기로 결정했다. 단, 조건이 있었다. 벽화의 주제와 디자인은 전적으로 자신에게 맡겨야 하며 어떠한 간섭도 받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놀랍게도 시정부는 그의 조건을 받아들였다. 어쩌면 그들도 웨이밍의 상징성을 이용하여 비판적인 여론을 잠재우려는 계산이 있었을지도 모른다. 웨이밍은 낙후된 공장지대의 거대한 벽면에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의 그림은 단순한 미관 개선을 넘어 그 지역의 역사와 노동자들의 삶, 그리고 미래에 대한 희망을 담아냈다. 그는 지역 주민들과 소통하며 그들의 이야기를 그림 속에 녹여냈고 작업 과정에는 많은 자원봉사자들이 참여하여 함께 페인트를 칠했다. 벽화가 완성되던 날 그곳은 축제의 장이 되었다. 주민들은 웨이밍에게 감사를 표했고 언론은 그의 새로운 도전을 대대적으로 보도했다. 그의 그림은 삭막했던 공장지대에 활기를 불어넣었고 사람들에게 공동체 의식을 되찾아 주었다. 웨이밍은 정부의 도구가 되는 대신 예술을 통해 지역사회의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낸 것이다. 그는 깨달았다. 저항의 방식은 다양하다는 것을. 때로는 날카로운 비판으로 맞서 싸워야 하지만 때로는 따뜻한 연대와 소통을 통해 세상을 조금씩 변화시킬 수도 있다는 것을. 그의 예술은 더욱 성숙해졌고 그의 영향력은 더욱 넓어졌다. 그는 여전히 경계를 늦추지 않았지만 더 이상 두려움에 갇혀 살지 않았다.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끊임없이 대화하며 희망의 증거들을 하나씩 만들어가고 있었다. 웨이밍의 명성이 높아질수록 그에게는 새로운 종류의 고민이 생겨났다. 그의 그림은 이제 단순한 거리 예술을 넘어 높은 가격에 거래되는 작품이 되었다. 컬렉터들과 갤러리들의 관심이 쏟아졌고 그의 그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움직임도 나타났다. 웨이밍은 이러한 변화가 달갑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돈이나 명예를 위한 수단이 되는 것을 경계했다. 나는 거리의 화가일 뿐이야. 그는 자신에게 끊임없이 되뇌었다. 그는 여전히 가장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 그림을 그리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를 가만두지 않았다. 그의 이름값은 높아졌고 그의 행동 하나하나가 주목받는 상황이 되었다. 이러한 고민 속에서 그는 새로운 형태의 예술 프로젝트를 구상했다. 그는 자신의 그림을 NFT 대체 불가능 토큰로 만들어 판매하고 그 수익금 전액을 공익재단에 기부하여 예술 교육에서 소외된 농촌 지역 아이들을 지원하기로 한 것이다. 그의 결정은 또 한 번 큰 화제를 모았다. 어떤 이들은 그의 순수성을 칭찬했지만 어떤 이들은 그가 결국 자본주의 시스템에 편입되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웨이밍은 비판에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방식대로 예술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고 싶었다. NFT 프로젝트는 성공적으로 진행되었고 상당한 기금이 모여 농촌 아이들에게 전달되었다. 그는 직접 농촌 지역을 방문하여 아이들과 함께 그림을 그리고 그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었다. 아이들의 초롱초롱한 눈망울 속에서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 모습을 보았다. 그리고 자신이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한편 자천되었던 가오제는 조용히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 그는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더욱 교활하고 치밀해졌다. 그는 웨이밍의 높아진 명성을 이용하여 그를 함정에 빠뜨릴 새로운 음모를 꾸미고 있을지도 몰랐다. 웨이밍은 이러한 위협을 감지했지만 섣불리 대응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자리에서 묵묵히 예술활동과 사회공헌을 계속하는 것이 최선의 방어이자 공격이라고 믿었다. 그의 삶은 여전히 불안정했고 보이지 않는 위협은 늘 존재했다. 하지만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를 지지하고 응원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예술은 세상을 향해 끊임없이 말을 걸고 있었다. 그는 때로는 지치고 외로웠지만 결코 붓을 놓지 않았다. 그의 그림은 그의 삶 자체였고 그의 삶은 곧 예술이었다. 도시의 밤은 여전히 화려하고 소란스러웠지만 이제 그 속에는 웨이밍이 그린 작은 희망의 불빛들이 곳곳에서 반짝이고 있었다.
그의 그림은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용기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성찰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세상을 완전히 바꿀 수는 없었지만 적어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작은 변화의 씨앗을 심는 데는 성공했다. 그리고 그 씨앗들이 언젠가 거대한 숲을 이루리라는 희망을 그는 조용히 품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몇 년 후 웨이밍은 중국 현대 미술계에서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의 작품은 국내외 유수의 미술관에 전시되었고 그의 이름은 세계적인 명성을 얻었다. 하지만 그는 여전히 자신을 거리의 화가라고 불렀고 그의 삶의 방식은 크게 변하지 않았다. 그는 여전히 도시의 소외된 공간을 찾아 그림을 그렸고 그의 수익 대부분은 사회 환원에 사용되었다. 그가 설립한 공익재단은 꾸준히 성장하여 예술 교육뿐만 아니라 인권, 환경 등 다양한 분야로 활동 영역을 넓혀갔다. 리슈잉은 재단의 핵심적인 역할을 맡아 웨이밍의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었다. 그녀의 현실적인 감각과 추진력은 웨이밍의 이상적인 비전을 현실로 만드는 데 큰 기여를 했다. 가오제는 결국 재기에 실패했다. 그의 과거 비리가 다시 한번 불거지면서 그는 모든 공직에서 완전히 물러나게 되었다. 권력 무상함을 보여주는 듯했지만 그가 사라진 자리에는 또 다른 가오젠이 나타날 수 있다는 사실을 웨이밍은 잊지 않았다. 시스템 자체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언제든 비슷한 비극이 되풀이될 수 있었다. 그래서 웨이밍은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젊은 예술가들을 지원하고 그들이 자유롭게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힘썼다. 그는 워크숍을 열어 자신의 경험과 철학을 공유했고 독립적인 예술 공간을 후원했다. 그는 미래 세대가 자신과 같은 고통을 겪지 않기를 바랐다. 어느 날 웨이밍은 자신이 처음 그림을 그렸던 이제는 완전히 폐허가 된 골목을 다시 찾았다. 그가 그림을 그렸던 벽은 허물어져 흔적도 없었지만 그는 그곳에 서서 눈을 감고 과거를 떠올렸다. 두려움과 분노, 절망 속에서도 희미하게 타오르던 예술에 대한 열정, 그리고 자신을 믿어주었던 단 한 사람, 리슈잉의 얼굴. 그때 그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낯선 번호였다. 잠시 망설이다 전화를 받았다. 웨이밍 선생이십니까? 떨리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였다. 그녀는 자신이 웨이밍의 그림을 보고 용기를 얻어 자신이 겪은 부당한 일을 세상에 알리기로 결심했다고 말했다. 그녀는 웨이밍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었다. 웨이밍은 조용히 그녀의 이야기를 들었다. 그의 마음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다시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의 싸움은 끝나지 않았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몰랐다. 그는 더 이상 혼자 싸우지 않았다. 그의 뒤에는 그를 따르고 지지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고 그의 앞에는 그가 도와야 할 또 다른 웨이밍들이 있었다. 제가 도울 일이 있다면 기꺼이 돕겠습니다. 웨이밍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다. 전화를 끊은 그는 폐허가 된 골목을 걸어 나왔다. 그의 발걸음은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았다. 그는 현재를 살아가며 미래를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그의 손에는 여전히 붓이 들려 있었고 그의 가슴 속에는 꺼지지 않는 예술혼과 세상을 향한 뜨거운 사랑이 가득했다. 도시의 소음 속으로 그의 모습이 천천히 사라져갔지만 그가 남긴 희망의 메시지는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메아리칠 것이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은 현재 진행형의 전설이었다. 웨이밍은 새로운 사건에 휘말린 젊은 여성을 돕기 위해 발벗고 나섰다. 그녀는 지방정부 관리의 성추행 피해자였지만 오히려 무고죄로 역고소를 당한 상황이었다. 웨이밍은 자신의 인맥과 재단의 자원을 총동원하여 그녀를 지원했다. 인권 변호사팀을 꾸리고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으며 그의 예술을 통해 사건의 부당함을 알리는 캠페인을 벌였다. 이번 싸움은 이전보다 훨씬 더 힘들었다. 상대는 단순한 부패 경찰이 아니라 지역사회에 깊이 뿌리내린 기득권 세력이었다. 그들은 교묘한 방식으로 증거를 은폐하고 여론을 조작했으며 웨이밍과 피해 여성에게 끊임없는 압박과 위협을 가했다. 웨이밍의 재단 사무실이 괴한에게 습격당하는 일도 발생했다. 하지만 웨이밍은 물러서지 않았다. 그는 더욱 강하게 맞섰다. 그의 예술은 더욱 날카로워졌고 그의 목소리는 더욱 단호해졌다. 그는 자신의 명성과 영향력을 무기 삼아 숨겨진 진실을 파헤치고 부당한 권력에 정면으로 도전했다.
그의 투쟁은 다시 한번 사회적인 관심을 집중시켰고 많은 시민들이 그를 지지하며 연대의 목소리를 높였다. 치열한 법정 공방과 여론전 끝에 마침내 진실이 밝혀졌다. 가해자인 지방정부 관리는 파면되고 법의 심판을 받게 되었고 피해 여성은 무고함을 인정받았다. 웨이밍은 또 한 번의 힘겨운 승리를 거두었다. 이 사건은 그에게 개인적인 명예나 이익을 가져다 주지 않았지만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깊은 보람과 성취감을 안겨주었다. 그는 자신의 예술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작은 힘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이 사건을 계기로 웨이밍은 예술가의 역할을 넘어 사회운동가로서의 면모를 더욱 뚜렷이 보여주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거리에서 홀로 외치는 예술가가 아니었다. 그는 변화를 갈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연대하고 조직적으로 행동하며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에 맞서는 리더로 성장하고 있었다. 물론 그에게는 여전히 많은 과제가 남아 있었다. 중국 사회의 뿌리 깊은 문제들은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의 앞길에는 또 어떤 시련과 도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두렵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길을 묵묵히 걸어갈 것이고 그의 예술은 계속해서 세상에 질문을 던지고 희망을 노래할 것이었다. 어느덧 시간이 흘러 웨이밍은 백발이 성성한 노인이 되었다. 그는 여전히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이제 그의 붓은 예전처럼 날카롭거나 격정적이지 않았다. 그의 그림에는 오랜 세월 동안 세상을 겪으며 얻은 깊은 통찰과 연민 그리고 평화로운 지혜가 담겨 있었다. 그는 여전히 사회의 약자들을 위해 목소리를 냈지만 그 방식은 훨씬 더 부드럽고 포용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의 마지막 전시회는 그가 처음 그림을 그렸던 도시의 시립미술관에서 열렸다. 전시회의 제목은 길 위에서였다. 전시회에는 그의 초기 거리 벽화 사진부터 최근의 작품까지 그의 치열했던 산과 예술 여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전시회 개막식 날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예술을 기리기 위해 모였다. 그 중에는 이제 중년이 된 리슈잉도 있었고 과거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많은 사람들도 있었다. 휠체어에 앉은 웨이밍은 마이크 앞에 서서 담담하게 말했다. 나는 평생 길 위에서 그림을 그렸습니다. 때로는 분노로, 때로는 슬픔으로, 때로는 희망으로 붓을 들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불완전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많지만 저는 믿습니다. 예술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어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는 있다고. 그리고 그 마음들이 모여 언젠가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것이라고. 그의 연설이 끝나자 뜨거운 박수갈채가 쏟아졌다. 웨이밍은 창밖으로 보이는 도시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그가 젊은 시절 분노하며 그림을 그렸던 그 도시였다. 도시는 많이 변했지만 여전히 그곳에는 삶의 기쁨과 슬픔, 희망과 절망이 공존하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길고 치열했던 예술 여정은 이제 막 마지막 페이지를 향해 가고 있었지만 그가 남긴 이야기와 그림들은 앞으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속에 남아 빛을 발할 것이었다. 웨이밍의 마지막 전시회는 큰 성공을 거두었다. 그의 작품들은 단순한 예술품을 넘어 한 시대의 증언이자 역사가 되었다. 사람들은 그의 그림 앞에서 오랫동안 머물며 깊은 감동과 사색에 잠겼다. 특히 젊은 세대들은 그의 불의에 맞섰던 용기와 예술을 통해 사회 변화를 이끌어낸 삶에 큰 영감을 받았다. 전시회가 끝나고 얼마 후 웨이밍은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장례식은 소박하게 치러졌지만 각계각층의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마지막 길을 배웅했다. 리슈잉은 그의 영정 앞에서 오열했고 그에게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은 눈물로 그의 넋을 기렸다. 언론은 그의 산과 업적을 재조명하며 시대의 양심, 거리의 성자와 같은 수식어를 붙였지만 정작 그는 평생 자신을 길 위의 화가일 뿐이라고 말해왔다. 그가 세상을 떠난 후에도 그가 설립한 재단은 리슈잉과 후배 활동가들에 의해 계속 운영되었다. 재단은 그의 유지를 받들어 예술교육 지원 사업과 인권운동을 더욱 활발히 펼쳐나갔다. 웨이밍의 이름은 단순한 예술가를 넘어 사회 정의와 희망의 상징으로 사람들의 마음속에 영원히 기억되었다. 그가 처음 그림을 그렸던 도시의 골목길, 그가 마지막 그림을 남겼던 공장지대의 벽면, 그리고 그가 세상을 떠난 후 조성된 작은 기념공원에는 여전히 사람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그들은 웨이밍의 흔적을 따라 걸으며 그의 치열했던 삶과 예술혼을 되새겼다. 그의 그림들은 복제되어 책으로 출판되었고 그의 이야기는 영화와 연극으로 만들어져 더 많은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시간이 흘러 사회는 조금씩 변화했다. 여전히 많은 문제들이 남아 있었지만 웨이밍과 같은 사람들의 노력 덕분에 표현의 자유는 조금 더 신장되었고 공권력 남용에 대한 감시와 비판의 목소리도 높아졌다. 그가 뿌린 씨앗들이 마침내 작은 열매들을 맺기 시작한 것이다. 오늘도 도시의 어느 후미진 골목에선 젊은 예술가들이 스프레이캔을 들고 벽화를 그리고 있다. 그들의 그림 속에는 웨이밍의 영향이 엿보인다. 사회를 향한 날카로운 시선, 소외된 이웃에 대한 따뜻한 연민, 그리고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의 메시지. 그들은 웨이밍의 정신을 이어받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고 저항하고 있다. 웨이밍의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났지만 그가 남긴 유산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의 예술은 시간을 초월하여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그의 삶은 불의에 맞서 싸우는 모든 이들에게 용기를 줄 것이다. 그는 비록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했지만 우리 마음속에 진정한 예술가의 모습과 꺼지지 않는 희망의 불씨를 남겨주었다. 그리고 그것이야말로 그가 우리에게 남긴 가장 위대한 작품일 것이다. 밤하늘 아래 도시의 불빛 속에서 그의 그림들은 여전히 살아 숨쉬며 우리에게 말을 걸고 있다. 길 위에서 우리는 무엇을 보고 무엇을 그려야 하는가? 라고. 웨이밍이라는 이름은 이제 전설이 되었다. 그의 삶은 교과서에 실리지는 않았지만